펀치넬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사전 부지런히 해야겠네요. 오늘 많이 하려고 했더니 또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메쉬 오늘 얘기할 건데요. 메쉬는 간단합니다. 분쇄된 곡물과 따뜻한 물이 섞여 있는 죽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곡물을 분쇄를 하고 그 분쇄를 물에 담가 놓는데 당화를 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우리가 메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쉬는 따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쉬는 메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쉬 읽어볼까요? 메쉬는 단지 곡물의 수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도 실제 화학 반응이 발생하며 작은 실수는 곧 양조 과정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 과정이. 당화 과정을 망치면 전체 양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 과정을 잘 체크하는 게 결국은 양조의 성패를 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몰트는 많은 효소를 갖고 있는데 적합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 효소들은 곡물의 전분으로 자른다. 그렇죠? 전분을 분쇄를 하고 잘라서 전분을 이제 잘라서 당으로 만들어 주죠. 각각의 효소들은 조금씩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다른 온도에서 활동한다. 여기서 효소는 이제 전분분해 효소를 얘기합니다. 베타 아밀라제와 그 다음에 알파 아밀라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63도씨의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메쉬는 다량의 발흑성 당을 만들어 효모의 사용에 따라 최종 맥주의 바디를 드라이하게 만들 수 있다.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간단하죠. 이 베타아밀라제가 63도 정도의 온도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전분을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 베타아밀라제는 전분을 당을 2개씩 잘라줘요. 이 당, 즉 포도당과 포도당을 얘기하는데요. 이 포도당과 포도당이 같이 붙어있는 이 2당 형태를 우리가 메가당이라고 하죠. 이 메가당이 효모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효모가 제일 좋아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63도의 메쉬 온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효모의 먹이, 효모가 좋아하는 먹이를 다량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최종 맥주의 바디를 드라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효모가 이 당을 다 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맥주에 당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바디가 드라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더 온도가 높은 메쉬는 분자의 크기가 더 큰 비발흑성 당을 만들어 단맛을 갖는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온도가 더 높은 메쉬라고 하는 한 9도에서 72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활성화되는 것은 알파 아밀라제죠. 알파 아밀라제는 이 전분을 무작위로 잘라주기 시작합니다. 무작위로 잘라주기 때문에 어떤 거는 2당, 어떤 거는 1당, 어떤 거는 3당, 어떤 거는 4당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근데 2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서 만드는 이제 메가당도 있지만 하나로 잘라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포도당 하나만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2당이라고 하면 설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당이 3개까지, 포도당이 3개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은 효모가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 4개까지, 당이 4개부터 붙어 있는 거는 효모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덱스트린, 넘어가면 보통 올리고당, 그 다음에 덱스트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당들은 효모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맥주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의 바디감을 형성해 준다거나 맥주의 단맛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당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다당들, 올리고당이나 혹은 덱스린 같은 경우는 역시 인간이 단맛으로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당의 결합체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 혀에 있는 미뢰 쪽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들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단맛을 좀 느끼긴 하겠지만 상당히 바디감을 좀 더 높게 만들어주고요. 단맛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뚜렷한 단맛을 또 남기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맥주의 단맛을 부여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따로 유당을 첨가를 하죠. 유당은 2당이잖아요. 갈라토스하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붙어있는 2당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그 혀에 쉽게 들어와서 단맛으로 느끼게 해주거든요. 대신에 유당은 또 효모가 먹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젖당, 유당이 맥주의 단맛을 만들어주고 좀 더 짙은 바디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곤 합니다. 물론 모든 맥주에 넣는 건 아니에요. 그 유당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은 그런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에만 넣죠. 보통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스타우트, 검은 맥주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 유당을 좀 많이 넣으면은 그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주 드실 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비발효성 당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이 4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것들, 뭐 올리고당, 더 넘어가면 덱스트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맥주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내기 위해 매쉬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인퓨전이고 그 다음에 스텝 당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도를 이제 63도 정도에서 한 40분 해주고 그 다음에 승온을 쭉 해가지고 한 69도에서 72도 정도로 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넘어가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 매쉬 보통 승온 이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텝 매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스텝 매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싱글 인퓨전도 있고요. 68도에서 그냥 쭉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의 당화들이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장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 스텝 매쉬가 많이 사용되죠. 물론 독립맥주 공장은 스텝 매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비는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죠. 네. 이게 이제 매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쉬 튠을 보죠. 당화조고요. 매쉬 튠은 뭐 이름은 되게 멋있지만 그냥 통입니다. 통. 아까 전에 위에 얘기한 매쉬, 당화를 할 수 있는 통을 얘기를 합니다. 매싱, 당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을 얘기를 하고요. 그냥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승온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좋아졌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온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스텝 매쉬를 보통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당화조 자체에 온도 조절 기능들이 있고 그 온도를 또 급속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텝 매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스텝 매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양조자의 의도에 아주 적합한 맥주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립맥주 공장의 당화조는 온도 조절 장치가 없어요. 그냥 통이에요, 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조사의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썼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시간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양조사의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것을 양조 과정으로 맥주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 매쉬 튠 당화조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양조자가 쉽게 해피하게 맥주를 만들 수 있죠. 읽어볼까요? 곡물의 전분이 당으로 전하는 매쉬를 만들기 위해 분쇄된 몰트, 그리스트와 물을 혼합하는 브루하우스 장비. 매쉬 당화조입니다. 당화를 하는 통을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당화조는 효소가 활동하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열벽으로 되어 있다. 단열벽은 많은데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독립맥주 공장처럼. 홈브루잉에서는 당화조가 65도 정도의 온도를 내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더 복합적인 스타일이나 상업 브루어들은 당화의 정도에 따라 당화조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보통 홈브루잉에서는 68도 단일 온도 싱글비 인퓨전을 보통 하시고요. 그런데 상업 브루어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온도 조절이 되어 있는 당화조를 선호하죠. 저희는 없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양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당화조는 그물망에 폴스 바텀을 갖고 있고요. 밑에 폴스 바텀이라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라우터링을 여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고요. 곡물 찌꺼기는 남기고 당이 가득한 맥즙을 밑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죠. 찌꺼기를 남기고 맥즙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밑에 폴스 바텀을 갖추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위로 계속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맥즙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당화가 끝나면 뜨거운 물, 보통 75도의 물을 곡물 위로 분사해서 남아있는 당분을 씻어낸다. 여기 이제 스파징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스파징 과정이라고 하고요. 당화를 진행하는 동안 적당한 메쉬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브루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브루어가 목표했던 농도, 비중이라고 하죠. 비중을 유지하고 계속 체크하고 그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결국 당화에서 핵심이고 이게 전체 맥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만약 맥주가 너무 빡빡해지면 자체 무게로 인해 당화조 밑으로 곡물층이 압착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게 제일 머리 아파요. 양조의 또 다른 성패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이 메쉬층, 그러니까 메쉬층이래. 밑에 남아있는 이제 메쉬층의 어떤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곡물 분쇄부터 시작됩니다. 곡물 분쇄가 너무 밀도 있게 되면 이게 메쉬가 너무 빡빡해져가지고 이 라우터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뒤에 양조의 맥주의 품질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곡물 분쇄 단계부터 우리 장비에서 적합한 분쇄도를 찾아내고 그 분쇄도에 따라서 메쉬의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화를 진행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장비가 좋으면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되고요. 장비가 조금 안 좋으면 모든 것들이 양조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메쉬2까지 2개밖에 못 해드렸는데, 솔직히 메쉬 그다음에 당화에서는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 또 다 얘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당화와 당화조를 하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맥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쓸 맥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